자, 지금까지 수동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다시 분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자, 분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분사에서 시작을 해서 수동태로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동태 들어가면서 3형식, 4형식, 5형식 문형을 보고요. 다시 수동태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포인트를 건드리고 다시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다시 분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분사의 시작은 ing랑 pp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사를 보려고 다시 왔느냐? 여러분,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분리입니다. 자, 뭐랑 뭐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pp였어요. 자, pp는 형과 동생으로 나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얘는 형, 얘는 동생, 형은 형, 용사, 형이 용감해, 동생은 동사였어요. 다만, 동생을 혼자서는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형은 누구랑 쓸 수 있어요? 혼자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이렇게 비동사랑 만나서 소위 말하는 무엇?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고요. 동태찌개요. 자, 동생은요. have 플러스 pp와 만납니다. 자, 이 have 플러스 pp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얘를 가리켜 완료. have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냥 완료한 써놓고요, 여러분. 요거 다음 페이지 have 플러스 pp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하여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때는 have been pp였어요. 형과 동생을 합치면 have been pp가 나온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ing는 일단 얘도 형이죠. 형인데 능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동이자 뭐뭐 하는 중인 진행일 겁니다. 그런데 이 ing는 형과 부사, 형부로 하네요. 형부. 아, 뭐 온 가족이 다 나오네요. 형 동생도 나오고 형부도 나오고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이렇게 ing를 맨 앞에 빼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완벽한 문장 뒤에 나열하면 여러분 이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뼈다귀가 뒤에 있으니까요. 메인이에요? 아니면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니까 얘네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부수적인 부사로 쓰이는 분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구문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분사 구문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대표적인 해석이 뭐뭐 하면서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Check it out.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테니까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용어들은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이렇게 ing랑 pp 상태예요, 여러분. 이 ing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ing를 자, 능동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ing를 진행이라고도 해요. 그럼 능동의 반대인 pp는요. 수동이라고 하고요. 진행의 반대일 때는 여러분 완료의 pp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동과 수동으로 갈 때는 주로 타동사의 ing와 pp가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이루고요. 자동사의 ing와 pp가 분사에 분리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때는 진행이자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또 대비가 되네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어쨌거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사라고 하고요. 이 분사인 상태는 누구와 같냐면 형이 용감이 있어요. 형용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ing pp 앞에 b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 b가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b 다음에 ing는 뭐라고 하냐면 능동태 동태찌개가 되고요. 그 다음 진행 형 어이구 우리 형 알겠죠? 자, b 다음에 pp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pp는 그냥 수동이라고만 했잖아요. b 하나가 붙은 경우를 문법 용어에서는 수동태 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가 붙어야 돼요. 서술어가 붙은 경우는 수동태라고 불러요. 별거 아닙니다. 자, have 플러스 pp는요, 우리가 그냥 현재 완료라 생각하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have 플러스 pp가 메인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주로 메인 동사로 쓰이게 되면 have 플러스 pp가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부사가 붙어서
이 내용에 뉘앙스를 더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나는 개고기를 먹었다. 내용은 그냥 과거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용은 그냥 과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부사가 붙어서 나는 전에 라는 부사가 붙었다 쳐요. 나는 전에 개고기를 먹었다. 즉 나는 전에 개고기를 먹어본 적 있네.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이건 뉘앙스고 바로 이 상태 부사와 주로 함께 쓰여서 과거라는 내용의 과거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뉘앙스가 합쳐진 이 상태를 가리켜 요때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때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년 동안이라는 부사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했다를 합쳐볼게요. 10년 동안 영어 공부했다. 됩니다. 완벽하게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라는 뉘앙스를 보다 더 살려준다면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다. 했다에서 해왔다로 살짝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쓸 때는 얘는 현재 완료를 보기 어려워요. 그냥 뭐로 취급하면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냥 과거에 그냥 과거. 표시입니다. to 다음에 to 부정사죠.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과거로 봐야 돼. 이게 현재 완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have 플러스 pp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쓰이는구나. 그리고 얘가 본동사일 때만 현재 완료지. 조동사나 투부정사랑 붙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그때는 현재 완료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그냥 과거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이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있는 이 경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냥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to 부정사는 구태여 말한다면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ing가 맨 앞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아, 이 두 개의 조합이에요. 쉼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쉼표와 ing의 찌찌뽕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아니에요. 분사 구문이에요. 이 분사 구문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이 분사 구문은 부사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 구와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나열되면 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용어들이 비슷한 듯 약간씩 다르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분사는 뭐라고요? 형용사야. 자, B 플러스 PP는 분사야? 아니에요. 얘는 수동태. 그럼 PP는 수동태야? 아니야. 수동. ing에 쉼표 있어요. 분사야? 아니야. 분사 구문. 분사에서 왔지만 분사 구문. 됐어 안 됐어요? 분사 구문은 뭐와 같은 거야? 부사. 정확하게 부사 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라. 자, 그럼 분사 구문을 공부하면서는요. 분사 구문을 왜 쓰느냐? 그건 이제 경제성입니다. 어쨌거나 줄여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왜 쓰느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옛날 원시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이비 때는요. 나 밥 많이 먹어. 나 살쪄. 나 너 싫어. 너 꺼져.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데 교육을 받고 점점 그 현대인이 되어가면서 문명인이 되어가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관계를 밝혀줘요. 고로 결과적으로는 살이 찝니다. 이렇게 보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현대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 레벨은 자, 나는 밥을 먹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필요가 없다. 왜? 상대편이 알아서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많이 먹어서 깔끔하죠? 나 살쪄. 끝.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을 효율성을 점점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 위에서 아래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같은 맥락인데 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뭐하기 때문에는 영어로 옮긴다면은 because일 거고 이렇게 뭐뭐하기 때문에를 만들어주는 because 같은 애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접속사라고 그래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왜 연결시켜 주느냐?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로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보다도 상대편에게 논리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밥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이 빠져. 이럴 때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가 접속사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상대편에게 보다 논리적으로 보다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게 접속사라는 것인데 밑에서 보면은 그냥 밥 많이 먹어서 나 살쪄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사라지고 안 보여도 듣는 사람은 사실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어의 경제성을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해서라고 하거나 뭐뭐 하면서 라면인가요?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요. 분사구문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여기는 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불필요하게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반복을 안 했잖아요, 밑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얘는 주어잖아요. 때문에라는 접속사 이하에 있는 주어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진짜 뼈다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분사구문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접속사와 주어의 문제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접속사와 주어의 문제가 되고 얘네들은 반복이 되니까 주로 뭐 하게 됩니까? 주로 생략을 하면서 글을 줄여 쓰는 것인데 이 주어는 무엇과 만나냐면 이 주어는 결국 분사구문에서 의미상 주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만나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상 주어란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이 의미상 주어란 결국 문장을 능동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으로 시작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만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사구문의 핵심은 접속사는 그냥 떼버리면 된다고 쳐요. 분사구문의 핵심은 실제로는 의미상 주어이며 이 의미상 주어는 실제로는 동사와 동사가 만나서 동사 하나가 동사임을 포기하면서 준동사라는 게 되거든요. 준동사가 바로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임을 포기한 상태예요. 즉 이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준동사 파트, 분사구문만이 아니고 준동사 파트에 모두 공동으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한 번 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의 동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문법상은 바로 의미상 주어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는 알았고요. 대충 알 것 같고요.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